아, 많이 힘드시죠? 죽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못 했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타사 있을 때는 강연에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다녔거든요. 제 강연을 들으면 10분 만에 편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아마. 뒤에 이제 종목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때는 눈 반짝반짝 뜨시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앞부분에 이게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제 개인 유튜브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거기에서 시장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혹시 시청 안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동근 투자클럽 해서 찍으시면은 제가 오후 6시에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 강연장에서 제가 시장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법 얘기를 할까. 기법 얘기해봤자 지금 여력도 없으신 것 같고, 그죠? 다 물려가지고 전부 다 종목들 다 퍼져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은 기본일 것 같고요. 그 지금 50% 정도 손해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60% 정도 손해 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저 아래 입술이 마비가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속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혹시 투자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하시는데도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장 처음인 것 같죠? 74년 만에 지금 나오는 대폭락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 운 좋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반토막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을 겁니다. 아이고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다 그래요, 다. 다 그런 거고, 이건 뭐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보려고 했다가 하는 거고, 이게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재미없는 얘기, 변곡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되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뭐 미아리 점쟁이도 아니고 변곡지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 뭐 때문에 빠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저리 제가 해야 될까? 이 귀중한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그죠? 뭐 파월이 어떻고 바이든, 제가 방송에서 멍청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해서 놈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미국 바이든, 파월 멍청한 놈, 나쁜 놈 푸틴, 이상한 놈 영국.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봤자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변곡 신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0, 30년 되신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있고요. 지금 투자 경력 5년 미만이나 2, 3년 코로나 때 들어왔던 분들은 이거 이제 앞으로 주식 절대 안 해야지 이런 생각 아마 이빨을 깎게 물면서 다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다짐을 하고 계시고, 내가 왜 이걸 했던가, 옆에 친구한테 소개받았으면 그 친구하고 지금 저걸 전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전문가 이 한국 경제하고 인연이 된 건 2003년도에 됐었어요. 2003년도에 제가 한국 그 경제신문하고 그 와우넷하고 정권상한학교 제가 부산반 대표 강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꼭 지금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컴퓨터 한 대씩 나눴고 아침 7시 반부터 해서 미국 시장 보면서 사세요, 파세요, 오후 3시까지 그걸 했습니다. 지금은 쉬워요. 얼굴 안 보니까.
혼실 나면은 그냥 싹 컴퓨터 죄송합니다 꺼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때는 끌 수가 없었어요. 뭘로 술로 떼어야 됐습니다. 이제 그러기 2003년도에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들, 거기에서 이제 변곡 신호, 예, 이런 내용들. 혹시 제 개인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시황 얘기 좀 참고되십니까? 많이 참고되세요? 목소리가 영 힘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월요일 유튜브 방송에서 강연장에 왔는데 유튜브 회원님들 몇 분 들어왔던데 목소리 힘도 없고 죽겠다. 죽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장세 변곡 얘기는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는지, 맞을 것 같은지 틀릴 것 같은지, 뭐 텔레비 나와가지고 저명하신 분들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텔레비를 잘 못 봅니다. 한국경제 TV도 못 봐요. 예,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봅니다. 지금 귀 닫고 눈 막고 있습니다. 오로지 제 판단으로만 의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강의 목차는 변곡점 분석, 유망업종 개시. 유망업종 개시인데 이게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그 감옥소에 지금 족쇄를 딱 채워놨네요. 이게 나가지를 못하겠네요. 목소리 이제 안 들릴 것 같고. 그래서 유망업종 개시는 여러분들이 그 업종은 뭡니까? 이게 뭐 시장이 좋아져야 뭐 업종이 나오든가 말든가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업종을 분석은 내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화학업종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통신이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 건데 내가 그거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딱 하나를 가지고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깡 기술 전략. 개인 투자자 남아있는 거는 지금 깡밖에 없을 겁니다. 들리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남아있는 게 깡밖에 없을 거예요. 깡하고 기술은 지금 뭐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지금 뭐 전략 없죠, 그죠? 들어 누웠죠, 지금. 버티기 한판 전부 들어가잖아요. 예. 자, 목요일 날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바이오, 방산, 화학, 재건. 플랫폼 모처럼 카카오 반토막 이상 났는데 좀 올라가나 싶으니까 카카오톡이 또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자, JP 모건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기 전에 계속해서 설레발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8.1%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S&P 500이 5%까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요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 유가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이런 쪽이 돼요. 전부 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요렇게 나와버렸어요. 재미없으니까 빨리 넘겨버리고 싶은데요. 야, 이게 너무 많다.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이 그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고 어저께는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가 나왔음에도 급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 공매도 쇼크버가 들어왔거나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이거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또 조금 악재가 나오면 겁이 나가지고 집어 던지고, 또 호재가 나오면은 또 막 매수 들어오고, 요게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징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전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변곡기 일에 대해서 요거는 뭐 지표니까 뭐 그렇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왜 지금 시장이 조정 나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딱 요겁니다. 코로나 자금이 투입이 되고 긴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뭐냐면은 정부나 누구나 다 나서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하고 코로나 나왔을 때는 갑자기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때린 거 아니에요. 때린 거니까 정부에서 전부 다 길을 불어 넣어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데, 지금은 뭐냐면 풀어놨던 유동성을 빼야 되니까 알면서도 힘든 거예요, 이게. 알면서도. 그래서 알면서도 어려운 게 이런 내용들. 그럼 변곡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정부가 물을 빼는 거하고 그전에는 물을 대주는 거하고, 같은 점은 빠진 겁니다. 빠진 것만 같은 거고 나머지는 달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8,500조에서 1경 넘게 글로벌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저거 빼야 됩니다. 저거 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전쟁이 갑자기 발발이 되면서 소프트 랜딩 하려고 했더니 하드 랜딩, 부채 규모 확대, 물가지수 급등, 달러 급등, 국가 채무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 여기 보시면은 영국,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 베트남에서 8,500조 정도 됩니다. 그 우리나라 거 포함도 안 했어요. 저 정도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거는 찍지 마세요. 뭐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각국의 부채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통화 가치가 코로나 전에서 달러는 12% 평가 절상이 되고요. 원화 가치는 13%, 14% 정도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달러 중심으로 해서 지금 통화가 편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절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물가는 코로나 터질 때 2%대에서 유지되고 있던 게 8.3%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나라도 1%대에서 5.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 쪽에서는 이런 거 보면서 상당히 공포감 느끼겠죠. 그죠? 요거를 당분간 빼야 되니까 주식시장에 물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0에서 0.25에서 3%대까지, 우리나라 지금 3%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걸 올리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올리는 과정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 때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시스템 붕괴가 되었고 역병이 나오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품을 제거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소리를, 그전에는 장이 빠지면 정부가 나서서 돈을 대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힘든데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내리 부담을 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과거 급락과 동일한 점은 하락폭밖에 없습니다. 하락폭. 그럼 요거를 요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가치 분석, 심리적 분석, 경제 지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한 5개 정도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경력이 작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경력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자, 기술적 분석은 지금 금융위기 때하고 코로나 시점하고 비교 분석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이게 원화로 환산한 차트예요. 원화로 환산한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요 200개월 선, 200일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알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쪽파 안 차요.
쪽박 안 찹니다. 반통가리 안 나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여기까지 빠졌어요. 금융위기 때 빠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통들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갑자기 빠져가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긴축이 저기 보니까 조금 아래에 더 빠질 자리가 좀 보이는 것 같죠. 이전하고 보니까. 그죠? 맞습니까? 요건 달러 환산 차트예요. 외국인들. 원화 가치가 아까 평가 절상이, 절하가 됐다 그러잖아요. 한 15% 정도. 외국인들은 가만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보유자산. 손실 났겠죠. 걔들이 느끼는 충격은 우리만큼 주식에서 돈 잃고 갖고 있어서 잃고 빠져나온 그러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금융위기 때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요렇게 됐고 지금 긴축 전쟁 때 요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분위기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지는 아시겠죠?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지는 요 정도 빠져 있어요. 그럼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이런 구간이 아니고 저런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금융위기 때하고 코로나 때하고 딱 빠지면은 제가 여기 2003년도에 그 한국경제TV 와운에 아까 제가 말했죠. 정권상한학교 대표 강사를 부산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대신정권에서 했습니다. 힘들어서 이때도 오시는 분들이 그냥 뭐 아침에 씻지도 못하시고 부시시 해가지고 전부 다 오시고 그랬어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때 제가 현대미포조선이 그때 4,000얼마밖에 안 해서 액면가 밑에 놀았어요. 거기 나중에 한 200개 올라왔습니다. 2007년도까지. 200개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2007년도까지 올라갔는데 조선주하고 플랜트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올라가는 거다.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가고 나서 금융위 나오면서 62%짜리에서 저점 나왔고요. 이문에도 보면은 2150을 제가 중요시했죠. 그죠? 2150에서 2250. 박스 하단. 저 자리입니다. 저기. 지금 현재 저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곡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빡빡 끼어야 된다. 10월 달은 죽어도 안 될걸요. 빡빡 끼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월 15일 날 반등 변곡일을 말씀드리고 9월 1일 날 조정 변곡일, 10월 4일 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변곡일이라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짝도 한번 탈게요 이랬습니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짝도 한번 탈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반등이 나오는데 그 대신 10월 4일 날 반등이 나오는데 고점은 2250, 저점 2150 사이에서 팍팍 치면서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좋아진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지수 보지 마시라. 5월 달에 11월 달 정도 돼야 안정이 된다. 안 된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도 62%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분석입니다. 저는 그냥 시장은 세력 지 마음대로입니다. 외국인 기관 지 마음대로예요. 올리고 싶으면 조건 붙여서 올리면 되고요. 떨어뜨리고 싶으면 조건 붙여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아까
코로나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3년, 거의 1, 2년, 2년 정도는 영업 못 했잖아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금 나가고 안 되는 돈들이 금융시장 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 지금 물빼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빼기 작업. 논에 물 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제가 얘기한 거 아닌데 이 얘기하면은 제 매니저 그럽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요거도 묻고 뭐하러 얘기하는, 아니 그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헝가리 유대인인데 헝가리 출신 전설적 투자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이고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이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면서도 맞는 말이죠. 그죠? 이게 수급입니다. 수급. 근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생업에 종사하셔야 돼요. 전설적인 투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했을 때 내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어땠는지 보시면 되겠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때 그랬습니다. 주식 그만 매수하세요. 지금 아니라도 기회는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주식 좀 그만 매수하세요. 요때 보니까 벌써 저 위에 3,000원 몇 포인트 정도 됐을 때 이게 방송 이제 인상이 좀 다르죠. 안금화수 요거 했습니다. 그때하고 다릅니다, 인상이. 예, 눈이 쳐져가지고, 눈이 진물이 나가지고. 이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개인들이 전부 다 들어눕고 있습니다. 날 잡아 잡수세요. 나 돈 없다. 거의 뭐 배째라 수준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020년도 1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63조 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세운 이래에 개인 투자자들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산 거는 나 주식 역사하면서 이렇게 본 적이 없다. 170조 자금이 들어온 본 적이 없다. 2021년도에 76조, 올해 들어와가지고 29조 6천억 샀거든요. 갈수록 돈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거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에 170조 산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미 평가 손실은 80조 정도 났을 거예요. 찍혀 있는 거는 170조로 찍혀 있지만 이미 돈 이제 반토막 났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는 유입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좀 있으면 나갈 돈들이에요, 이제. 진절머리 치면서 나가는 돈들이에요. 이게 나오면 바닥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추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21년도에 삼성전자 12만 전자, 15만 전자 얘기하고 내가오 얘기할 때 보따리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분석으로 볼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PBR 한 0.85배 정도 됩니다. 0.85배. 그러면은 코로나 때 0.59, 제일 3월 19일 저점이에요. 0.59. 10월 29일 날 2008년 10월 29일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0.81배 수준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떨어졌다. 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심리 분석. 여러분들 심리 분석. 오늘 아마 강연하는데 이제 운도 없지. 목요일 분위기 같으면 바글바글 했을 건데 좀 많이들 오셨을 건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가다가 엎어져 버렸네요. 그렇게 에휴, 내가 가보이 망하겠노. 힘도 빠지고 막 못하겠다. 미정치서 학을 때는 수학개미.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제드래곤,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제드래곤은 이재용 부회장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시간이 없네. 그다음 경제지표 분석, 경기실행지표 수단 변동치 이거 잘 안 보시죠, 그죠? 이런 거 차트를 봐야 되는데 무슨 쓰잘데기 없는 이거를 보겠습니까?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 종합지수는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선행지수는 저거예요. 건설수주, 재고순환, 경제심리, 기계류, 수출이, 코스피, 장단기 금리차. 저게 7개가 종합된 게 선행지수예요. 저게 꺾이면은 시장이 꺾이고 계속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저런 거 좀 챙겨보시면서 하세요. 남은 손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통계청 들어가서 보시고 한국은행 들어가서 보세요. 달달이 한 번 정도는 보세요. 자, 장단기 금리차는 이미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역전이. 그 다음에 건설 수주액도 이미 꺾여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심리지수는 100이 기준인데 99.3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 실행지수 순환변동치. 아까 그 7개 지표의 종합이에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21년도 6월하고 8월 달에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거 보면은 실행지수가 언제 나오냐면 순환변동치가 2021년도 6월 달에 정점 찍었어요. 정점 찍고 16개월째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16개월째 하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저점이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 22개월째 여기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16개월째 빠지고 있거든요. 언제쯤 저점 나오냐. 죄송하지만 곡소리는 내년 1분기에 곡소리 엄청 날 겁니다. 어떤 곡소리냐. 주변에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경기 동행지수는 언제 꺾였냐면 2022년도 올해 2월 달에 꺾였어요. 경기하고 같이 가는 지표는. 그게 꺾여서 내려가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내년도 1분기가 최정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죽는다고 난리굿을 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한강에 함부로 가지 마세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질 수 있게.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 아까 제 말씀드리고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16개월째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거든요. 언제쯤 되느냐? 2023년 4월 정도 되면 경기 정점이다. 그 선행지수 저점 나온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선행지수하고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주가는 이런 것들보다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11월 달 정도다. 그래서 제가 올 5월 달부터 계속 11월 달 정도 돼야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돼. 그때까지 지수 못 올라갑니다. 11월 달에 11월 8일 날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지만 안 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작년 21년도 10월부터 지수 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몰빵 쳤습니다. 12월 23일 날 12만 7,500원에 팔았거든요. 하이닉스가 저점에서 44% 올라갔는데 지수를 올라가지를 않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17% 올랐는데 지수가 안 올라가요. 2022년 5월 달부터 11일 대 지수는 안정된다고 했고, 단기 변곡일은 7월 15일, 9월 1일, 10월 4일, 그 다음에 언제쯤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변곡은 11월 중순 정도 전후 됩니다. 생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전신호.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은 액션 나올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이제. 이제 투자자 눈치를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지수는 2250, 2150,
예, 박스권.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보시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11월 달 돼야 안정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몇 포인트 보냐? 거짓말 같지만 죽는다는 사람들 뒤로 하고 지수 올라갑니다. 지수는 극적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2900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회예요, 기회. 안 믿기죠? 자, 유망업종 이거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제가 이거는 코로나 터졌을 때 얘기해요.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방송에 제가 SK증권 1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깨진다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와서 저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왜 그런지 나하고 같이 좀 붙어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나는 그리 안 본다. 제가 밑에 보면은 단기저점 나왔다. 코로나 때 3월 17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이 단기 변곡 반등이라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업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왔어요. 지금 역실적 장세입니다. 이쪽으로. 다음에 이제 봄을 기다리는 정시가 11월 달부터 해서 봄을 기다린다. 예, 봄을 기다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은 언제 들어오셨냐 하면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름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름에. 벌겋게 따라 올라올 때. 해운대 백사장에 가면은 파라솔 빌리는데 하나 빌리는데 5만 원, 10만 원 할 때 빌린 거예요. 지금 가면은 쓰레기통 옆에 아마 옆에 거꾸로 뒤집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제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까 제가 말했던 개인 투자자, 깡으로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팔아야 되는데. 혹시 주식 선물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현물만 하신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만약에 주식 선물을 한다는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를 사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1억어치 사가 있으면 한 2천만 원치 정도 주식 선물 매도를 똑같이 때려버리면은 거기에서 똑같이 해치가 돼요. 방어가 돼요. 삼성전자에서 1억어치 사가지고 나 한 4천만 원 손해봤다. 근데 주식 선물 거기에서 떨어진 만큼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요. 이제 그런 전략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게 없으면은 깡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망업종은 뭐냐면은 경기업종 저점을 공략해야 됩니다. 경기업종 저점을 공략하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데 봄이 오면은 여기 보면은 업종 소재, 업종 대표 소재, 경기민감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중후장대 산업. 중후장대 산업이 뭐냐면 화학 철강이에요. 요것들은 지금 손실을 무지하게 보고 있어요. 왜? 용광로 불 꺼지면은 한 달, 두 달 돼도 다시 재가동 하니 못하니 얘기를 하고 있고 라인 흘러가는데 화학업종들 딱 경기 안 좋으니까 막아버리면은 굳어버립니다. 다. 무조건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봄이 오면은 걔네들은 생산해가 재고 쌓여있던 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좋으면 비싸게 팔고 팔리고 하면서 좋아져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한유화, 요 근래 들어서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니,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업종을 뭘 보시라고 하냐면, 요게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게 요 똥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것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진짜 손해 없을 거예요. 이것만 잘 보시도. 요게 고점권에 혹시 여러분들이 고점권에 사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종목들이
간다고 할 때 이렇게 벌겋게 올라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중장기 투자를 들어가지 않았는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옛날에 제가 콜라보 이두박근을 할 때 대한유화를 추천을 했거든요. 방송에. 추천하니까 이때 제가 방송 채팅창에 다른 거예요. 이때 셀트리온 추천해야지 무슨 저런 걸 추천하냐. 그 다음날 22%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요게 저점권에 모여가지고 있거나 요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점을 형성해서 요 정도 되면 형성하겠죠. 요때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까지 적자고 지금 그 설비 점검하고 가동 안 해요. 점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아유 업종 뭐 할까요? 대표님 뭐가 좋은데요? 뭐 할까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수적 투자자라고 하면 코스피 200 종목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저렇게 돼 있는 거 골라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요 올라온 거 조금 보여드렸네요. 조금 올라왔습니다. 개인들이 살아남는 방법, 깡, 매수 시점, 선정, 뭐 이런 것들인데 기회는 저는 오고 있다. 예, 요거는 그냥 뭐 지금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아닌 것 같으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매수 시점에 여러분들이 신중을 예,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떤 쪽으로 해야 될까. 이제 시장 얘기는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 유튜브 방송 이동건 투자클럽 거기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솔직히 뭐 어떻게 제가 하지를 못하겠네. 주로 여러분들은 매수하면은 단기 성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기 성향. 하게 제가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회사 있을 때 그날 토요일 방송을 위클리 방송을 끝나고 딱 나오는데 그 얘기 자주 방송할 때 썼습니다. 82세 된 그때 할머니께서 다 햇빛 여름 뜨거운 양산 있죠. 양산 들고 땀을 콧송아리 여기 보니까 땀이 솔솔 맺혀 있어요. 종목 보니까 테마주 단기 매매 하시더라고요. 아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자식 몰래 근데 이제 단기 매매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저도 뭐 종가 매매 이런 것들 회원분들한테 리딩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어차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더 이상 뭐 얘기를 갖다가 못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시장은 11월 달이 돼야 안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업종은 유망 업종은 여러분들 볼 것 없고요. 201 이동평균선이 저점에 있어가지고 300선하고 붙어가지고 터닝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코스피 200 쪽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개별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 매수 시점이 어땠는가. 그것만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에 적어도 반토막 정도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 카카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뭐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거 카카오 요거 지금 요거 내려온 폭하고 아까 요거 하고 한번 봐보세요. 요거 하고 한번 봐보세요. 노란 폭이 대한유화가 많이 내려왔죠? 보이십니까? 대한유화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천수답장사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주식 선물이나 단기 매매, 예, 당분간은 이게 이제 답이 될 수 있는데 단기 매매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그래요. 이게 저도 뭐 마케팅을 해서 회원 모집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하면은 대표님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 얼핏 들어보니까 엄청 좋은 말이에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은 편안한 게 불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은 가장 센 놈을 잡아야 돼요. 제가 여기 한국경제에 2003년도에 왔다가 다른 데 있다가 2017년 1월 18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 그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요즘은 그냥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100명 정도 신청자들끼리 수익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2달 만에 60.75% 수익 내가지고 1등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1등에 들었는데 그때 그러면은 제가 그때 삼성전자를 매매했을까요? 하이닉스 매매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매하는 거는. 그럼 뭐 했겠습니까? 강한 종목 선별 투자했습니다. 강한 종목. 제일 센 놈, 제일 이 시장에서 제 2,300개, 400개 중에서 제일 센 것들. 그게 답이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음을 사고 판다. 욕심을 사고 판다. 주식 투자는 말이 투자지만 안에 투기가 들어있죠. 그거 인정하시죠? 약간 중독이 있죠? 이거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 기법을 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잘 보이십니까? 뒤에까지 잘 보이세요? 요게 이제 금색식인데요. 금색식 하면은 학을 뗍니다, 사람이. 금색식, 뭐, 땡땡이, 땡땡이는 X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금색식 활용해서 트레이딩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승률 좋으세요? 안 좋아요?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요거 더 괜찮은 거 하나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9월 30일, 요거는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WI가 나왔습니다. WI가. 한 종목이 나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올라갔죠. 그 다음날 이제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장이 그렇게 썩 10월 달도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종목들이 이렇게 막 떴습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샘표, STX, 다이나믹 디자인. 다이나믹 디자인 저는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예, 프롬바이오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떴는데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날 한 17%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금색식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센 종목만 골라가지고 보는 거예요. 센 종목만. 여기가 금출 시점이에요. 세로서는. 금출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STX. 자, 샘표. 한 12% 올라왔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안을 할게요. 네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날짜 한번 아무 날짜 한번 찍어보세요. 10월 14일요. 세아특수강 나왔었고요. 휴마시스는 상가 들어갔습니다. 또요.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6월 23일. 또 장 급락할 텐데. 6월 23일.
안 떴는데요. 검출이 안 됐습니다. 다른 거. 7월 22일. 자, 정원 엔시스, 현대 로템, 성일 나왔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정원 엔시스부터 찍어볼게요. 자, 정원 엔시스가 장중에 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날 4% 올라왔고, 그 다음날 29% 상한가까지 갔다 왔죠. 보이시죠? 보이시면 1번, 보이시면은, 한번, 자, 성일. 자, 성일은 그 이후에 올라갔네요. 현대 로템. 여기서 나와서 죽치고 올라왔습니다. 현대 로템. 또요. 10월 13일. 10월 13일. 포스코 엠텍 소마젠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이거는 제가 무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장중 와운에 무료 방송하고 있을 때요. 예, 이게 보면 장중에 이제 상황 28.4%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 6.98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마젠 장중에 29.75 상한가 나왔어요. 그 다음 날 어저께 17% 올라왔습니다. 확률이 좀 높죠, 그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공개 무료 방송을 하는데 어떤 회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터졌는데 코로나 때 그 한번 검증 한번 내보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야, 그제 이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2020년도 3월 달이죠, 그죠? 3월 13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3월 13일 날 검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16일이네요. 검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7일 날, 이때 막 급락하고 있을 때거든요. 검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검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9일 날, 검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0일 날, 이때도 막 이제 급락하고 있을 때요. 검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3일 날, 검출된 게 없어요. 3월 24일 날, 이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급락할 때는 안 나왔어요. 3월 25일 날, 뭐가 나왔냐면은, 수젠텍이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나왔어요. 네, 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약세장에 대안이 좀 없을 거예요. 삼성전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계세요. 하이닉스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재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예,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약세장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거 장중에 사라는 거 아니에요.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지 마시고 종가에 사가지고 제가 확률적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날 돼서 올라가면은 거기서 때리고 나오시고 단기로. 단기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끝나고 요 강의 끝나고 저쪽에 지금 부서에 가 있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아무 때나 제가 해가 찍어가지고 검증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사용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는 깡으로 가져가는 거는 어차피 이제 시간이 돼야 갑니다. 시간이 돼야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센 종목, 센 것들. 저도 말 잘하는 거는 저도 사투리 안 써죠, 지금. 서울말이죠. 서울말 아닙니까? 저는 서울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택도 없어요.
엄청 제가 지금 서울말 쓴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집사람한테, 야, 내 서울 사람 다 됐다 이러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해요. 제가 어디 뭐 쏘이겠어요? 아니, 그 하면은 그냥 그럽니다. 시장도 빠지고 그러면, 아이고, 네 맘대로 해라, 그냥. 네 생각대로 해라, 그냥.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나 큰 종목들은 그냥 빼져라, 그냥. 어째 이건 나한테 자식들 말도 안 듣지만은 어쩌겠나, 걔들한테 나 줄란다. 요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요런 마인드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하니까 이게 중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약간 투기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1억 정도 하는데, 1억 정도, 한 500만 원 정도만 저런 것들 살짝 해가 하루 일당은 벌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예, 그런 쪽으로 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무튼 제한테 할당된 시간이 1시간이고 또 제가 질질 끌어버리면은 뒤에 또 우리 이현상 대표 강연을 하는데 또 지장을 줄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마음 비우고 왔어요. 비우고 왔고, 제가 매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까. 아까 제가 사실 홍보하는 건 싹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니 수익을 냈니 어쩌니 해봤자 괜히 소금만 칠 것 같고 아프니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저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걸 왜 말씀드렸냐면, 저도 검증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2012년도부터 시스템 트레이딩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저거를 그 시초가에 들어가고 장중에 분봉을 보면서 트레이딩 자동으로 물려놓고 트레이딩 하는 쪽에 했는데, 저게 사가지고 종가에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파니까 성률이나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이야, 이거다 바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아무 데나 날짜 한번 찍어봐요. 이렇게 해서 점검해보고 그게 맞으면은 맞는 거예요. 그게 기계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근데 보면 이제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종목이 20개, 30개 막 떠버려요. 거기다가 자동 삭제 이렇게 눌러놓죠. 안 돼요. 저는 자동 삭제는 절대 누르지 마라 그래요. 하루에 종목을 띄우면 1개에서 5개 이내에 떠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요령드릴게요. 아까 종목이 만약에 저거는 원샷 원킬로 나온 거예요. 종목이 한 4개, 5개 정도 나오잖아요. 제가 수익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바보하고 욕심을 사고 판다 그랬죠. 저는 3%물 욕심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은 10%, 20%를 바라고 있어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그 종목을 3개, 4개, 5개 뜨면은 3개, 4개, 5개를 쫙 풀어버려. 풀어가지고, 자, 아침에 딱 보니까 하나 안 올라와. 니는 가라. 요거는 좀 되겠다. 요거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네. 보합이 잘라버려요. 약보합에. 나머지 되는 건 3%, 4%, 5%, 10%팍 치고 올라가 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렇게 올렸어요. 2달에 60.75% 올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경제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개인 유튜브 이동근 투자클럽도 많이 입장하시고요. 오늘 제가 구독자 적어도 한 100명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면은 강의가 별 볼일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